아,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정인식입니다. 오늘 주제가 AI와 디지털 혁신 그리고 지식재산의 도전과 기회라는 그런 주제로 저희가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도 AI 시대,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특히 지적금 보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이제 특허청의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빅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진행 중인 특허 보호 정책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지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영상 한번 보시죠.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잠깐이라도 널 안 바라보면 머리에 불이 나버린 거니까 나는 흐르려는 눈물을 참고 하려던 얘기 어렵게 누르고 네, 잘 부르죠. 아이유의 밤양갱이라는 노래인데요. 뭐 여기 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은 실제 아이유가 부른 노래는 아니라고 합니다. 유튜브가 AI 기술을 이용해서 그 아이유 노래를 똑같이 부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 동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지적권 이슈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과 여러 가지 현재의 지적권 이슈들을 좀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2022년도에 챗GPT가 등장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식재산 분야도 많은 변화가 있고 챗GPT가 사실 출범한 지 5일 만에 100만 명 그리고 2개월 만에 1억 명을 달성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미국 그 IP5 청장 회담 때 미국 청장님께서 AI는 우리한테 도전도 되지만 기회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저도 AI가 여러 가지 지적권에 여러 가지 이슈를 가져오고 여러 가지 도전과 리스크도 있지만은 우리한테도 또 기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도전과 기회라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는 딥페이크 문제, 아까 밤양갱 아이유의 그 동영상도 그렇고 최근에 그 유재석과 그 송원이 같은 유명인들의 그 음성을 조작해서 뭐 투자 정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실 디지털 공간에서 여러 가지 지적권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퍼블리시티권을 관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그 디지털 시대, 디지털 속에서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형사 제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형사 제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런 플랫폼, 특히 구글이나 유튜브와 저희가 지금 계속 긴밀히 좀 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AI 권리 주체 적격성입니다. 아마 오전에 계속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뭐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부스의 발명자 이슈 너무나 유명하죠. 지금 최근에 그 중앙법원에서 사람만이 발명자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판결이 난 바도 있고 유럽이나 영국, 미국, 뭐 호주 등에서 이미 대법원까지 판결이 났었고 독일도 아마 대법원에 지금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그 인간만이 그 권리 주체가 특허를 발명할 수 있는 발명 적격성을 인정하는 그런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오전에도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이런 현 시점에서는 그렇지 그 이후 시점 AI 기술이 더 발전하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저희가 반도체 배치 설계를 하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10의 2500성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바둑은 10에 한 360성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AI가 반도체 배치 설계를 한 6시간 만에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때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넥스트 렘브란트 문제는 약간 저작권 문제인데요. 오전에 이현세 작가님이 오셔가지고 자기의 만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AI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오전에 이현세 작가님하고 그 티타임을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작가님이 여러 가지 지금 AI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작품에 대해서 나중에 소유권 문제에 누가 그 AI가 소유권을 주장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까 그 질문도 한번 비슷한 질문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저작권 문제. 그래서 그때 이현세 작가님이 하시는 말씀이 역시 소유권은 자기가 계속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넥스트 렘브란트는 렘브란트 사후 350년 이후에 네덜란드의 그 데이터 과학자, 인공지능 과학자들이 렘브란트의 340점의 그 작품들을 다 분석을 했어. 1억 4천만 소의 화질로 렘브란트 작품을 그대로 재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렇게 됐을 때 그 작품에 대한 소유권 문제라든지 또 그 저작권을 누가 공정하게 계속 사용할 수 있을지, 그러면 여러 가지 지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리스크가 있는 반면에 하나의 그 혁신의 수단이 된다. 저희가 특허청에서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추론이나 심사, 심판 여러 가지 AI 기술을 도입해서 저희가 효율성을 증대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지적권 침해 예방 보호 관련해서도 저희가 AI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유통 상품이라든지 첨단 기술을 방지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간단하게 특허청의 혁신을 AI 기반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주 내용은 특허 빅데이터를 통해서 저희 기술 유출을 어떻게 막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특허청의 보호법 관련되는 내용, 그리고 위조상품 유통 차단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 2월에 AI 기반 특허 행정 혁신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크게 아까 4가지 전략을 가지고 세계 최고의 AI 기반의 심사 심판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러 가지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특허 행정의 AI 기반 구축하는 겁니다. 거대 분야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 겁니다. 특허 문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특화된 그런 AI를 저희가 그 LG 인공지능 연구원하고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검색은 사실 저희가 상표 쪽에 도형 상표는 21년도에 이미 도형 상표를 AI 기반에 도입을 했고, 디자인은 22년, 상표가 20년이네. 20년, 21년 디자인, 그리고 특허의 선행 기술은 22년도에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도형 상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심사관들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까 한 80% 정도 되는데, 디자인은 한 47%, 특허의 선행 기술은 한 37%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공지능 검색이나 그리고 도형 상표 이런 것들은 AI 도입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오전에 IP 청장들이 쭉 하는 얘기들이 이미 IP5는 그 번역, 검색, 분류에 대해서 이미 AI 작업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 특허청만이 뭐 특별히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조금 더 이런 정보화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분발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출원 번호만 입력하면 특허 검색을 바로 하게끔 유사 선행 기술을 저희가 검색하고, 그다음에 도형이나 여러 가지 디자인 이미지들을 유사도 높은 순서대로 지금 검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지금 업무에 활용되고 있고요. 앞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심판이나 방식 업무에도 AI를 도입해서 심판 분야는 인공지능과 이렇게 문서 OCR 기술을 적용해서 자동으로 분류하는 시스템도 하고요. 또 AI를 통해서 챗봇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은 크게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미 다른 청도 다 하고 있고, 또 방식 업무나 분류, 검색은 AI 기술을 저희 도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침부터 쭉 강의를 들으면서 아마 좀 더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은 아예 심사도 이제 AI가 하는 시대가 오지 않겠냐. 이 특이점이 온다는 그런 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서 어느 순간에 기술이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단계가 올 때는 저희가 그 뒤에 어떻게 될지 상당히
저희가 고민해 들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AI 기반에서 자동 분류 시스템이고요. 저희가 빅데이터 기반 기술 유출 대응인데요. 저희가 특허청이 방첩 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에 국가 방첩 전략 회의에서 지정이 됐고, 실제로 업무는 4월 23일 규정 개정이 되면서 저희 특허청이 방첩 기관이 됐습니다. 방첩 기관이 된 거에 대해서 약간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특허청이 가지고 있는 그 빅데이터, 5억 8천만 개의 빅데이터, 그리고 특허청이 가지고 있는 각 분야의 기술 전문성 두 가지를 합쳐서 저희가 그전에 기술 경찰도 특허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국정을 하고 계속 긴밀히 업무를 하고 경제 스파이, 산업 스파이를 적발하고 방지하는데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저희가 직원이 특허 국정원의 방첩정보공유센터에 파견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특허 데이터 분석을 저희가 국정원에 제공을 하고 있고 국정원으로부터 굉장히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첩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또 작년에 제정이 됐던 그리고 8월 달에 시행되는 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 미공개 데이터까지 분석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허 데이터의 그 내용입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 변리사들이 많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특허 분류와 인용 정보, 발명자 정보, 발명 내용 이 하나하나의 특허 데이터를 저희가 빅데이터를 시켜서 이걸 가지고 분석했을 때 여러 가지 발명자라든지 선행 기술이 어떤 기업이 가지고 있고 어떤 국가에서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지 저희가 유망 기술은 무엇인지 또 위기는 어떤 기술이 위기인지 여러 가지 뭔가 이렇게 사전에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가 기술 유출도 하고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어떤 예측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듯 특허 빅데이터가 여러 가지 국가 핵심 기술을 대한 기업의 파악이라든지 모니터링이라든지 뭐 기술주 사례라든지 저희가 여러 가지 국가 기술 분야별 국가나 기업의 경쟁력을 파악하는데 저희가 파악되고 있다. 저희가 뭐 이거는 오래전부터 쭉 특허청이 해왔던 거고 또 이것을 잘하는 것이 특허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정부 부처와 여러 가지 회의를 할 때 특허 데이터를 가지고 바이오 분야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뭐 어떤 분야가 됐든 저희가 이 분석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여러 관계 부서에서 좋은 반응을 얻습니다. 사실 어느 부처에서도 할 수 없는 것이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허 데이터는 사실은 가장 최신의 정보가 들어있는 기술 정보 들어있는 것들을 저희 분석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량적인 데이터로서는 굉장히 우수한 데이터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많은 그 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19년도에 디스플레이 산업을 저희 특허청에서 한번 분석했던 자료입니다. 그 굉장히 많은 보고서 중에서 제가 그 페이지만 저희 가져왔었는데요. 디스플레이 산업을 쭉 분석했을 때 LCD, OLED, 그다음에 뭐 퀀텀답, 뭐 마이크로 LED 쭉 이렇게 앞으로 특허 출원량이 어떻게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기술이 유망할 것인지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마이크로 LED를 지금 분석한 거거든요. 근데 마이크로 LED의 출원량은 지금 별로 많지는 않지만은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기술 분야가 될 것이다. VR이나 AR 기술이 발달할 때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가 마이크로 LED이고 이 마이크로 LED에 과연 누가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분야에 특허가 많이 출현되는지를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대표적인 게 마이크로 LED 칩과 전사 패널 응용 이게 가장 핵심 4가지 핵심 기술이고요. 그 중에서 칩과 전사는 이렇게 패널로 옮기는 그 작업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 한국은 사실 이 분야의 특허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미국이 많습니다. 애플이 룩스뷰라는 그 벤처 기업을 인수하면서 굉장히 이쪽 마이크로 LED 쪽에 굉장히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한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요. 그리고 루벤스는 우리 한국의 기업이고 LG, PSI는 우리 한국 기업인데 우리가 좀 강점 있는 분야는 응용 분야 이쪽이 조금 강점이 있고 마이크로 칩이나 전사 쪽에는 굉장히 약하다.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면은 여기 보면
그 수율 향상이라는 그 분야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특허가 굉장히 작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수율 향상은 그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인데 특허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특허를 출원하고 기술 개발한다면은 저희가 원천 기술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특허 분석을 통해서 국가 R&D를 어디다 투입을 해야 되는지, 또 연구개발 어떻게 연구개발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한 단면을 저희가 보여주는 자료를 가져왔고요. 이거는 저희가 21년도에 특허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 유출을 한 사례입니다. 저희가 그 반도체 웨이퍼 연마라는 CMP 국가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 기억이라는 사람이 주범이고요. 이 사람이 A사에 있는데 여기서 임원 승진에 탈락이 되고 그 불만을 가져서 중국 업체 그 CMP 슬러리 그러니까 반도체 웨이퍼 연마하는 그런 업체와 그 동업을 하고 19년 6월달에 그리고 B사와 C사에 있는 연구원들을 포섭을 합니다. 그래서 동반 이직을 하게 되고 나갈 때 여러 가지 사진과 이런 자료들을 촬영을 하게 됩니다. 기술 유출이죠. 우리 국가 핵심 기술을 불법으로 유출하는 사례인데 저희가 국정원에서 그 첩보를 입수하고 저희 기술 경찰이 한 9개월 동안 이 잠복 수사도 하고 계속 추적을 하고 이메일도 추적하고 해서 저희가 그 6명을 최종 기소하고 3명을 구속시켰습니다. 그래서 국정원하고 이 사건이 굉장히 좋은 그 평을 받아서 저희가 이게 작년 1월 달에 저희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국정원에서 가장 우수한 사례로 선정을 해서 작년 연말에 저희가 상도 좀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술 데이터 기반으로 기술 수사도 하고 실제로 저희가 한번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실제로 피해 기업, 우리나라 피해 기업의 그 반도체 그 연마제 기술 관련해서 특허가 이 연구자들이 퇴사하는 시점에서 그 특허 건수가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17년, 18년도 죄송합니다. 17, 18년도에 많은 게 특허를 가지고 있다가 그 19년 퇴사하는 무렵에 특허 건수가 굉장히 줄고 그리고 가해 기업에는 특허가 별로 없었는데 어느 시점에 특허가 굉장히 많이 느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그 신뢰성이 있다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특허청에서 최근에 이제 지식재산 보호 관련한 법이 개정된 내용을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범죄를 전 범위로 확대를 했습니다. 저희 기술경찰이 기존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거나 누설 이 세 가지만 영업비밀의 기술경찰의 수사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업비밀을 유출하기 위해서 사전에 모의를 한다든지 예비를 모여서 그 업무를 얘기한다든지 또는 무단으로 보유를 한다든지 무단으로 유출하는 것까지 영업행위 침해와 관련해서 모든 분야를 저희가 기술경찰이 다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을 했고요. 사실 기술경찰이 저희가 19년도 도입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고 검찰에서 저희가 수사 품질을 봤을 때 굉장히 만족도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을 했는데 영업비밀 침해 배상은 3배, 기존의 3배에서 5배까지. 이 5배는 전 세계에서 중국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2배, 일본은 징벌적 영업비밀에 대한 징벌배상 제도가 없습니다. 법인의 벌금형도 3배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법인의 범죄 가담률이 영업비밀의 경우에 한 34.3%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범죄에 법인이 가담하는 비율은 한 1.6% 정도 되는데 그래서 법인도 굉장히 많이 조직적으로 가담하고 있다 해서 저희가 법을 개정하면서 법인의 벌금형도 3배로 향상시켰습니다. 기술 유출 양형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최근에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에서 저희가 발표를 한 건데요. 그래서 기존에 계속 기술 유출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희가 양형 기준을
대검찰청, 특허청이 계속 지속적으로 양형위원회에 저희가 자료도 제출하고 목소리를 내고 해서 결과적으로 양형 기준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12년까지 해외 유출은 12년까지 이제 징역 선고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집행유예도 옛날에는 초범 같은 경우는 다 집행유예로 판결이 많이 났습니다. 한 75% 정도 집행유예가 됐는데 앞으로는 초범이라도 실형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양형 기준이 개정됐습니다. 양형 기준이라는 것 아마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재판에서 판사들이 실제로 판결을 내릴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양형 기준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판결문에 왜 내가 양형 기준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적시를 해야 되는 정도로 사실상 법보다는 양형 기준이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기술 유출에 대해서 양형 기준을 굉장히 강화시켰다는 말씀드리고, 사실은 저희가 뭐 대법원, 검찰, 뭐 국정을 하고 계속 이런 산업기술 유출이나 법 이런 솜방망이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기술 유출의 피해액 산정이다. 이게 그 피해액이 정확하게 얼마가 되는지 산정하는 것이 먼저 문제가 돼야 그 다음에 이걸 전제로 판결이 뭐 이렇게 법정 형도 갈 수 있는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특허청이 여러 수사기관이라든지 사법기관이라든지 산업계 법조계 지금 계속 같이 코옥으로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여러 가지 연구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형 정거수집 제도인데요. 이거는 사실 뭐 21대 국회 때 산업위 소위에서까지 갔던 법입니다. 당시에 우리 계속 특허권자의 성소율이 너무 낮다. 10명이 소송을 하면 한 명도 승소 못하는 7.5%에서 7.7% 정도. 그래서 일반 소송이 한 54% 정도 되는 비해서 너무 특허권자한테 그 성소율이 낮은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주요 나라들은 다 이미 증거 수집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심지어 중국도 특허 증거 수집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가서 증거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해외에서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특허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근거 중에서 가장 안 되는 게 뭐냐? 저희는 그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법을 계속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산업계 특히 이 증거 수집을 도입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그 기업의 영업 비밀을 어떻게 이렇게 영업 비밀 유출을 안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막 이렇게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해서 영업 비밀을 가져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가장 큰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들을 최대한 공정하게 선발하고 그다음에 증거 수집의 발동 요건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절차적인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절차적인 그 요구 사항을 저희가 최대한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가 법관이 지정하는 전문가가 현장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자료 수집과 그리고 뭐 이렇게 정원 노치 그리고 그 자료를 보존하는 크게 세 가지 틀로 저희가 법안을 준비를 하고 있고 22대 국회가 지금 열렸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22대 국회 때는 저희가 좀 보완을 해서 이 법을 통과를 시키겠다. 그래서 영업 비밀이나 아니면 특허권자에 대한 저희 좀 더 좀 강화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짝퉁 단속인데요. 저희가 AI 모니터링을 도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국무총리 주재로 해외 직구 문제가 한번 발표가 돼가 좀 한번 난리가 났었죠. 그 총리실 주재로 저희 여러 부처에서 같이 TF로 활동을 했는데 저도 그 TF 멤버로 참석을 해서 저희는 위조 상품 단속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뭐 대안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국이나 해외에서 오는 여러 가지 위조 상품을 저희가 AI 시스템을 동원해서 저희가 차단하고 그거를 관세청에 제공해서 해외에서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 장치와 그 플랫폼하고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동대문 유명한 그 노란 천막 이런 동대문이라든지 뭐 국제시장 뭐 여러 가지 지역에 있는 그 유조 상품 시장을 저희가 기획 수사도 하고 특히 이제 해외 유조 상품은 저희가 여러 가지 그 AI를 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을 이용해서
14개국, 전 세계의 웬만한 국가들은 저희가 다 커버하는, 그래서 위조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저희가 계속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AI를 통해서 실제로 온라인에서 모니터링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품 이미지나 가격이나 리뷰라든지 여러 가지 상품 데이터를 보고 AI가 실제로 이 위조 상품 짝퉁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저도 이 업체를 한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업체를 가서 어떻게 하는지 그 시연하는 걸 봤는데 실제로 거의 한 99% 이상은 다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이 이제 하는 거는 이제 한계가 왔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여러 가지 위조 상품 짝퉁에 대해서는 AI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IP 보호 순위가 28인데 저희가 28년도까지 10위 목표로 여러 가지 빅데이터나 AI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가 보호 체계를 확립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